네, 안녕하세요. 강원지구학교사연구의 김경우입니다.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지질답사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지형은 강이 만들어낸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만든 영월 속 우리나라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먼저 순서를 조금 알려줄게요. 먼저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한반도 지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 암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한반도 지형을 감상하면서 감입공유하천과 하안당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형 주변을 살펴보면서요. 습곡과 돌리내, 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 보고요.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형성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반도 지형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감입공유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그런 지형입니다. 네, 한반도 지형을 조금 위성사진으로 위에서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실행하고 한반도 지형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버벅거려서요. 이 한반도 지형 영상은 설명은 지금 미리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네, 여기 검색을 해서 한반도 지형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한반도 지형을 검색하면 네,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라는 곳이고 영월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 지형이죠. 위성 사진으로 위에서 찍다 보니까 한반도처럼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 텐데 실제로 여기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 가서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와 영월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나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온라인 지질 답사를 하고 나서 친구들도 부모님과 한번 직접 가봤으면 좋겠어요. 갈 때는 한반도 지형 주차장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여기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서 가면 이 마우스 포인트 있는 쪽이 길이에요. 산속으로 쭉 가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이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 주변을 돌 수 있는 아주 멋진 산책로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하고요. 한반도 지형은 여기 강이 만든 지형이죠. 한반도 지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강이 평창강이고요. 여기 위쪽에서 내려오는 강을 주천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영월의 서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강이 만든 지형을 볼 수가 있고 이따가 하나하나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텐데 한반도 지형의 오른쪽에는 선안마을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공부해 볼 그런 곳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조금 넓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전망대에 가서는 그렇게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한반도 지형 있는 곳 전체가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지대. 우리가 석회암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석회암지대에 있는 이 산을 깎고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석회암을 캐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조금 더 넓혀서 다른 곳을 가보면 네, 여기 있네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길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산이 하얗죠? 회백색의 흰색 산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석회암을 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한반도 지형에서 옆부분이 살짝 보여요. 마치 성처럼도 보이는데요. 길도 엄청 복잡하고요. 여기 작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덤프트럭 같아요. 덤프트럭. 네, 이렇게 큰 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자원을 채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서 위성에서 보는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반도 지형의 지질 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드론을 이용해서 한반도 지형을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위성 사진보다 훨씬 우리나라처럼 생겼죠? 되게 실제로 가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한반도 지형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서울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 네, 서울은 아마 대략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강릉에 있어요. 강릉은 여기쯤 있을 것 같고, 뭐 동해에 있는 친구들 여기 조금 더 밑에 있겠죠? 그리고 태백 여기쯤에 있을 것 같고요. 부산, 그다음 목포, 이렇게 주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여기쯤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 동해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만강은 여기 굳이 왜 적었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될 텐데, 이 한반도 지형 안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 두만강이라고 적혀 있는 곳 부근에 이제 생태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서 두만강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요. 지리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 동해안 쪽은 되게 급하고 동고서저형 지형인가요? 이렇게 동쪽은 조금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강들이 대부분 서쪽으로 가죠. 이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도 실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지형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선안마을이라고 해서 하나의 마을이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공부할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멀리 보시면 여기 공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장인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목포쯤입니다. 아까 한반도 지역에 목포 있는 옆쪽을 확대한 지역인데요. 화살표가 여기 조금 밑에 내려가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평창강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화면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데요. A 지역과 B 지역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가 더 수심이 깊을지, 그리고 어디가 더 물살이 빠를지, 이런 것들을 실제 답사를 가면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B 지역은 무언가 물살이 좀, 수심이 좀 얕아 보이고요. A 지역은 물 아래가 안 보이죠? 상당히 깊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감익공유하천에서 특징인데, A 지역 쪽을 공격사면이라고 부르고요. B 지역 쪽을 건설사면이라고 부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바깥쪽 부분은 유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침식이 일어나요. 깎아서 이 주변 지역을 계속 깎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유속이 빠르게 만들어지고요. B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지역들도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지역은 A 지역 옆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동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강물에 의해서 깎여서 만들어진 그런 동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선안마을이에요. 이 선안마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계단을 찾을 수 있어요. 계단을 한번 친구들 나름대로 여기가 여기랑의 경계인 것 같다 하는 지역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답사 가서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찾게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봐도 좋습니다. 네, 찾아보셨나요?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강과 경계가 되는 여기 지역이 하나의 경계가 되겠고요. 라인이 되겠고, 두 번째, 여기 길이 만들어져 있는 여기 지역도 여기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비교하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낮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경사가 좀 완만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아래쪽과는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정도에도 라인을 하나 그리면 왼쪽 지역보다 오른쪽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만들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바로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긴 하한 당구인데요. 융기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아까 바깥쪽은 유속이 빠르면서 계속 침식을 하고 안쪽은 퇴적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아마 강물이 더 위쪽에, 지금 마을이 있는 쪽에서 강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게 조금씩 계속 침식을 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지형 전망대에서 멀리 오른쪽 위쪽을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구글어스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네, 석회암을 채굴하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산이고요. 한 120년간 채굴권을 어떤 기업에서 사서 열심히 채굴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무언가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 공장과 이어져 있는 이런 선이 아니라 구조물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석회암을 운반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공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한반도 지형 주변을 살펴볼 거예요. 한반도 지형 주변이 산책로가 아주 잘 돼 있는데요. 여러 특징들을, 여러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반도 지형 가기 전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돌들이 층이 나 있어요. 이렇게 층리라고 부르는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층인데 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휘어 있죠. 압력을 받으면서 습곡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습곡 구조가 보이고요. 아무래도 층과 층 사이가 조금 약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곳을 따라서 빗물이 들어가서 빗물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서 만들어지는 카렌과 같은 그런 모양의 암석입니다. 여기는 지질답사를 갈 때 우리가 염산을 보통 많이 챙겨가요. 묽은 염산을 챙겨가서 석회암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염산을 뿌려보면 염산 반응도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돌로마이트 질의 석회암입니다. 네, 또 한참 산책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여기 사진에서는 그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 가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거예요. 돌리네라고 부르는 석회암지대에서 있는 그런 지형이고요.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 주변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돌리네 지역이고요. 이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런 특이한 나무가 보여요. 여기 있는 것도 조금 나타나고 이거 왼쪽도 조금 나타나는데 얘가 제일 뚜렷하게 보이네요. 아래쪽이 살짝 휘어서 위로 자라고 있는 나무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포행이라고 하는데 포행의 증거로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리내다 보니까 이 주변의 흙들이 이런 곳이 안쪽으로 조금씩 계속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 자라다가 옆으로 누워지게 되고 그게 다시 똑바로 자라면서 이렇게 나무가 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산책로를 쭉 따라서 여기 지역에 있는 흙을 보시면 주로 전반적으로 붉다랗게 붉은 흙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사진을 찍느라고 주변에 낙엽을 긁어내고 찍은 사진인데 훨씬 더 빨갛게 보이죠? 테라로사라고 부르는데요. 석회암지대에 있는 암석이 풍화되면서 흙으로 만들어질 때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은 빠져나가고 금속들이 남아서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붉은 토양입니다. 네, 우리 지금 배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복습을 하면서 몇 문제를 풀어보고 온라인 지질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형성평가예요. 강물이 굽이치면서 흐를 경우 A와 같이 흐름의 바깥쪽에서는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와 같은 곳에서는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맞추는 겁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바로 바깥쪽 공격사면에서는 강물이 빠르게 흘러서 주변을 침식시키고요. 안쪽에 건설사면에서는 느리게 흘러서 퇴적물을 퇴적시키게 됩니다. 네, A와 B의 단면을 여기 우리가 잠수를 해서 이 단면을 잘라서 본다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똑같이 이렇게 V자로 보일까? 아니면 왼쪽으로 더 파여 있을까? 아니면 약간 오른쪽으로 파여 있을까? 어떤 모양일지 살펴보면 바로 A쪽이 유속이 빠르고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는 모양처럼 보일 겁니다.
네, 그 다음 선안마을이에요. 우리 아까 선안마을에서 어떤 경계인지, 여기가 지금 선안마을인데요. 어떤 경계인지 경계선을 찾았었죠? 경계선 모양은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 경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형성평가예요. 선안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림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하천이 흘렸다가 조금씩 하천이 옆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깥쪽이 더 빨라서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동하고 일정 부분 융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각각 들어갈 설명은 첫 번째에는 B, 두 번째에는 A, 세 번째에는 C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친구들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나중에 부모님과 영어를 여행할 일이 있으면 한반도 지형도 꼭 들러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